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근데 그게 말뿐이지. 바삐바삐 사는 이 현대인들이 언제 내가 지금 건강해갖고 있는데 뭐 병원 가서 그 체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참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게 바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얘기 같아요. 네. 뭐 우리는 아파야 어디가 이상이 있어야 고장이 나야 그래야 병원을 가죠. 그때야 이제 그 병원문을 놓고 한단 말이죠. 네. 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건강 체크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간편히 알 수 있는 의학 상식 아하 그렇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래서 이분을 초대합니다. 모셨습니다. 신원종의 청진기 톡톡.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한 주간 잘 계셨어요? 정말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께서 혈압약을 많이 먹고 계시는데 여기 패널 참석하신 분 중에서 혈압약 먹고 계신 분 계세요. 저도 아, 먹고 있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30% 이상 혈압약을 먹고 계시는데요. 네. 많은 혈압약 분들께서 안 드세요? 안 안 드세요? 먹고 있는데 네. 예, 혈압은 높잖아. 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아니 지금 여쭤보지 말고 아니, 손을 왜 안 들어요? 예? 손. 안 먹으니까 안 되는데 혈압은 있는 남이 병원에서 자꾸 지금 130, 뭐 135 이렇게 어쨌든 에이, 그건 한번 더 지면 140 정도는 이렇게 괜찮아요. 나오는데 그 정상인데.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연세 많으신 아니 분들 이금희 씨가 얘기를 뭘 들어보니까 안다고 정상이라고 아니 앞에 원장님 너무 기본이지요. 120에 80이 정상이고 그래서 내가 그 약을 갖다가 이거 한 번 또 혈압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러길래 그걸 안 먹고 그래서 버텨보는 거예요? 버텨보면서 연세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나이가 많을수록 혈압은 올라가는 건 정상이다. 네. 옛날에는 180, 170인데 요새 160, 150인데 120도 이제 뭐 넘어가면 높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어느 선을서 내가 믿어야 할지.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세계 고혈압 학회에서 해년마다 이렇게 새로 개정된 고혈압에 대한 기준을 많이 발표를 하는데요.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120, 80 그 이상 넘어가면 고혈압이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그 기준이 더 강화가 돼서 110에 80만 돼도 혈압이 의심이 된다. 110에 80을 정상으로 보고 120 넘어가면 혈압에 대해서 주의를 해라. 130 그리고 연령이 올라가면서 130, 140까지도 그 정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약을 먹는 경우는 140 정도 나오면은 약을 드세요 하고 많이 권고를 하는 상태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께서 이제 혈압약을 그 병원에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 오셔서 혈압약을 드시고 한 6개월, 1년 혈압약을 드시면서 저희 막 같이 이제 말씀을 하죠. 운동을 하시고 땀을 흘리세요. 그리고 소식을 하시고 그 근력을 기르세요. 그러면 혈압이 좀 떨어질 겁니다. 물론 그분께서 많은 분들께서는 운동은 잘 안 하시고 혈압약 꼭꼭 챙겨서 드시는데 그중에서 간혹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혈압약도 잘 드셔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120, 80 정상 혈압을 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저 와서 이제 저에게 이제 문의를 하시죠. 나 이제 혈압 정상인데 혈압약 끊고 싶다. 나 진짜 궁금했어 그거. 예. 그렇게 되면은 제 말씀드리죠. 혈압약을 끊으셔도 됩니다. 근데 통계상 혈압약 끊고 3개월 정도 지나면은 혈압이 다시 이전처럼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약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정 원하시면 운동 열심히 하면서 혈압약을 한번 끊어 보세요. 3개월 동안 날마다 혈압을 측정을 해 보시고 오르면 그때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혈압약은 많은 분들께서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가? 네. 그 혈압약 드신 분 여기 몇 분 계시는데 혈압약은 언제까지 드실 생각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박사님 그래요. 가족력이거든요, 사실. 아버지가 혈압이 높았어요. 그래서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겁이 나서 혈압약을 좀 먹는데 난 박사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혈압약을 먹어도 왜 140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 그래서 난 그 약을 이 병원 가서도 한번 먹어보고 저 병원 가서도 먹어보고 하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박사님 말씀대로 사실 운동은 잘 안 하는 편인데 혈압약은 우선 가족력이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먹을 것 같아요. 아니 원장님 저 집에는 혹시 혈압계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아니 병원을 가죠, 약을 타려면.
병원 가서 재니까. 병원 가서 재. 평상시에 혈압을 잘 재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혈압약을 저희들이 복용을 권유를 할 때는 그분께서 이 병원을 계속 다니실 경우, 한 병원을 계속 다니실 경우를 상정을 하고 약을 처방을 해드립니다. 처음에 혈압약 약한 것에서 시작을 해서 그 약을 좀 더 센 걸 처방을 해드려 보고 그래도 혈압 조절이 안 되면 약제를 좀 바꿔보고 혈압약 보통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별을 하는데 A, B, C 4가지가 있으면 A를 해보고 안 되면은 B를 해서 용량을 올려보고 안 되면 C를 해서 올려보고 안 되면 A, B를 2가지를 써보고 안 되면 A, C를 써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하는데 그거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이게 안 좋은 거구나. 혈압을 재고 혈압약을 받게 되면 시작하는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병원에서 꾸준히 다니시면은 보통 약 처음 복용 시작해서 6개월 이내 보통 저절이 됩니다. 그 박사님 저도 그래서 병원 한번 다녀봤어요. 예. 다녀봤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을 좀 높여보자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약을 높인다는 자체는 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냥 또 겁이 나더라고. 그 약을 높이면 괜찮은가요? 약을 높여도? 혈압약 자체가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게 좋고 저희 밥을 한 끼 먹는 사람이 배고프다. 그럼 밥을 어떻게 2끼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가 되는 건 아니구나. 해가 독하게 되는 건 먹어도. 아니다. 부작용은 예. 없으니까. 혈압약 자체의 부작용도 있기는 하지요.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네. 두통이 생긴다든가 가슴이 다리가 두근거리는. 붓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작용 약을 복용 중 부작용이 있으면은 약을 조금 바꿔보고 그 부작용이 또 생기면 약을 바꿔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하는 거지 한 약을 먹고 이거 평생 이 약만 드세요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런 분들도 계세요. 혈압약을 드시는데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아스피린을 같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혈압약을 드신 분들 같은 경우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혈관이 많이 좁아지는 경우 그 혈관이 많이 좁아지는 경우에 그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아스피린은 그 혈관을 좀 청소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같이 권유를 많이 하고요. 그 아스피린 먹고 속 쓰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이 그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속이 좀 덜 쓰린 다른 약으로 바꿔서 복용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럼 그 아스피린을 계속 장기 복용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희들이 권유를 합니다. 그렇게 아스피린 그 혈압약 드시면서 아니면 당뇨약 드신 분들 많으신데 같이 복용을 하시고 쭉 드세요. 근데 그 아스피린이 무슨 만병통치약인가 봐. 여기저기 다 들어가요. 저 어렸을 때는 그냥 해열 진통제로만 복용을 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그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작용이 많이 밝혀지면서 많은 부분이 쓰이고 요즘 암 치료에도 아스피린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게 만병통치약이 하나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의사 처방이죠. 그렇죠. 약국 처방이 아니죠. 아니 예.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혈압약을 먹고 혹시 자다가 또 잘못될까봐 주무시기 전에 또 드세요. 아니, 잘 때 아스피린은 조그만 거 있죠. 그것도 중요하겠다. 그걸 어떤 시기에 하나를 먹어야 먹습니다. 되는지. 아니 이학선 원장님은 그거 엄청 오래 살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박사님 아니 그게 대충 사시다 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그것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거 그럼요, 아니겠어요. 그럼요. 골골 네, 사는 거보다. 맞죠. 네, 그 맞아요. 걱정해서 아스피린과 혈압약을 따로 복용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아스피린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작용이 일주일을 지속이 되는 거라서 아침에 드시나 저녁에 드시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에 따라서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알을 한꺼번에 아침에 먹어라? 2알 같이 드십시오. 혈압약 먹을 때 그리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 예. 네. 그리고 이 혈압약은 식후 식전 아무 때나 상관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식후 식전 아무 때나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도 그 약 자체가 크게 속이 쓰리지 않는 약이고 또 저희들이 혈압약을 복용하세요 하는 이유는 날마다 빼먹지 말고 같은 시간에 복용하시는 걸 권유를 하기 때문에 식사하기 30분 전에 드세요. 그럼 잊어버리고 못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밥 먹기 전에 약을 안 먹었으니까 약을 안 먹어야겠다. 그런 분들 많으시고 식후 30분에서 드세요. 그러면 밥 먹고 30분 지나서 삶이 바쁘다 보면 복용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눈 뜨자마자 아침에 드세요.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교수님. 아니 혈압약 먹는 사람끼리 아니 얘기해봐요. 아니 내가 나 잊어버릴까봐. 아니. 그러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또 잊어먹죠. 네. 그렇다니까. 근데 내가 지금 원장님 내가 얘기 들으면서 네.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아침에 혈압약을 먹었나? 먹고 나왔나? 내가 지금 4시에 일어나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홍천에서.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죠? 혈압약은 이거 먹었나? 빼먹으면 어떻게 안 되는 먹었나? 건가요? 참. 근데 그거는 방법을 몰라서 나는 매일 하나씩 먹는데 뭐 오메가 3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 여보세요. 먹는데 혈압약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혈압약을 갖다가 뒤에다가 써놔. 날짜를 쫙 써놓는 거예요. 날짜를. 예? 날짜를 써놓으면 언제든지 보더라도 뭐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혈압약에다가 약은 많이 혈압약 말고. 많이 영양제에다 약 올리는 거야. 영양제 먹는 거.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래가지고 보통 요즘에 이제 네. 마트에 가면은 그런 날마다 뭐 복용할 수 있게 약 맞아요. 7칸으로 나눠져 있는 일곱 칸. 네. 투약 용기가 있습니다. 네네. 일요일 날 저녁에 일주일분을 그 투약 용기 한 칸 한 칸씩 다 넣어놓으면 거기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적어져 있어서 그거 보면 아 내가 오늘 안 먹었구나 그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생활의 꿀팁이네요. 예. 밀봉을 까놨는데 현질 같은 게 없나요? 일주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밀봉을 하는 경우는 습기 근데 때문인데 자, 만약에 아침에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아침에 못 빼먹었다. 먹었어.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저녁에나 오후에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보통 이 그래요? 혈압약을 드시는 게 나 오늘 그 병원에 오셔서 오늘 혈압이 높네요. 그러면 아 오늘 아침에 안 먹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혈압약은 하루 안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오르고 혈압 하루 먹어서 금방 떨어지고 그런 약은 별로 근데 좀 없습니다. 띵한 것 같은데 기분이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혈압약을 일주일 이상 드시면 우리 몸 피 속에 약이 성분이 남아서 돌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일주일 이상 안 드시면은 우리 몸에 있는 약 성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 가급적 날마다 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정말 우리 생활의 그 의학 정보 아주 꿀팁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네. 뭐 아스피린은 뭐 처방해 주는 거니까 선생님한테 맡기시자고 원장님한테. 그리고 네. 딱 하나입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싶으실 때는 병원을 옮기지 마십시오. 그쪽에서 알아서 길게 안목을 내다보고 처방을 해주는 거니까 네. 여기저기 옮기면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병원 고집하십시오. 네. 우리 진원종 원장님 병원으로 가셔도 되고요. 네. 자 지금까지 진원종의 정신기 정신기 톡톡이었습니다.